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금융지주 50만원, 현대자동차 100만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23년 1월 이후 진행하여 온 반전 흐름을 마감하려고 하는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을 앞세운 상승 시도가 나스닥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23년 1월 이후의 반전 흐름은 엔비디아가 이끌어 나아갔지만 흐름의 안정을 위해 여타 빅테크 종목들도 간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추가 상승에 어려워하는 시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면에 나서기도 하였고 처진 행보를 보여준 애플이 상승세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다. 이번에는 한때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던 구글이 신제품인 제미나이 3.0을 앞세워 하락 압력을 막아내려 하고 있다. 현재 작용하고 있는 하락 압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라 제대로 막아내려면 여타 빅테크도 상승세에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우리 시장은 4%에 가까운 급락세가 발생하고 난 후 이틀에 걸쳐 장중 강하게 돌아섰지만 종가에는 보합세로 크게 밀려나는 모습에 그쳤다. 최근에 충격적인 하락세가 몇 차례 반복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하락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버텨내던 금융주는 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 이런 움직임이 시장의 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지켜볼 만하다. 23년 1월 이후 진행하여 온 나스닥 시장의 반전 흐름은 저점에서 상승폭이 140%에 달하는 만큼 언제든 반전 흐름을 마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술주가 반전 흐름을 마감하더라도 준비된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하면 시장 흐름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주의 가동에 따른 상승 기운이 보다 강함으로 기술주 마감을 이겨낼 수 있고 이를 대비하고자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준비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기술주의 상승 구도가 마감하는 데 있어 준비된 새로운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시장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술주의 상승 구도를 마감하는 하락 압력으로 하락폭이 깊으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충격적 하락 과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작년 7월과 지난 2월 하락 과정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한 것은 지속된 반전 흐름이었다. 기술주의 상승 구도는 미국을 제외하고 여타 중요 시장들은 기술력의 차이로 제대로 된 기술주의 상승 구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2009년 3월 이후 미국 시장에서는 100%를 크게 넘어서는 큰 장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 무려 5번의 큰 장이 만들어졌다. 우리 시장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세계 주식시장 전반의 유동성 장세가 발생할 적의 2번의 큰 장이 최근 16년간 전부다. 큰 장의 발생이 유동성 장세였던 만큼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지 않고 2009년 3월에 발생하고 11년이 지난 2020년에 유동성 장세가 발생한 바 있다. 시장 흐름에서 전체 지수가 100% 전후에 달하는 상승 과정이 발생하면 큰 장이 들어섰다고 하는데 이런 큰 장은 대략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대세 하락의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유동성 장세이고 다른 하나는 대세 상승의 국면에서 경기 회복세에 의해 자연스레 발생하는 큰 장이다. 유동성 장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세 하락의 국면에서 발생하는 관계로 낙폭이 과다한 불특정 다수의 종목이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런 관계로 유동성 장세를 끝내면 상승세를 주도한 종목은 상승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전체 지수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데 대세 상승의 국면에서 발생하는 큰 장은 낙폭이 과다한 종목이 상승세를 주도하지 않고 상승 구도에 속하는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주도하게 된다. 유동성 장세의 경우 낙폭이 과다한 종목들이 상승세를 주도하지만 대세 상승에서는 상승 구도에 속하는 종목이 주도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2020년 3월 우리 시장에 발생한 큰 장은 유동성 장세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상승 과정에 상승 구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상승 시도가 나타났다. 이 점은 미국이나 여타 중요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유동성 장세의 흐름에서 금융주와 자동차 관련주가 추세적 상승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주의 흐름을 이끌 미국의 JP 모간 체이스와 골드만삭스가 아주 강력한 추세적 상승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세계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을 이끌 도요타 자동차도 추세적 상승 의지를 드러냈고 현재도 도요타 자동차는 추세적 상승 의지가 꺾이지 않은 상태다.
2009년 3월 발생한 유동성 장세에서 애플이 추세적 상승 의지를 드러냈고 이후 기술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므로 기술주 구도로 3번의 큰 장이 들어섰다. 향후 금융주의 상승 구도가 가동되면 일단 2번의 큰 장은 금융주가 이끌어 나아가겠지만 3번째 큰 장까지 이끌지는 현재로서 자신하기 힘들다.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종목이 추세적 상승 의지를 드러내고 실제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면 해당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수 있다. 다만 21년 준비를 갖춘 금융주의 상승 구도는 물가 문제로 가동시키지 못하였고 반대 위치에 놓인 기술주는 현재까지 추세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강력한 추세적 행보를 보여준 경우 추세적 하락세로 전환되어도 쌍봉 형태의 반전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23년 1월 강력한 반전 흐름을 만들어냈다. 추세적 상승 과정과 반전 흐름을 모두 끝내면 지나온 모든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덜어내야만 다시 새로운 추세적 움직임을 준비할 수 있다.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켜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키고 난 다음 기술주로 다시 새로운 추세적 행보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최근 구글을 전면에 내세워 반전 흐름을 마감하는 하락 압력을 막아내려고 하지만 최상의 선택은 모든 준비를 갖춘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는 것이다. 21년 초반 준비를 갖춘 금융주의 상승 구도는 물가 문제로 인하여 가동할 수 없었고 이후 물가를 제대로 잡느라 혹독한 대가를 치른 바 있다. 물가 문제는 각고의 노력 끝에 24년 9월에 이르러 해소되었지만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막고 나선 새로운 장애가 나타났다. 작년 9월 세계 주식시장에서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적에 중국 또한 금융주를 전면에 내세워 유동성 장세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중 간에는 자본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여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는 것은 어렵다. 중국의 시가총액은 최근 10년간 15조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2014년에 준하는 큰 장이 발생하면 시가총액은 30조에 달하게 된다. 여기에 금융주의 상승 구도로 또 한 번 큰 장을 재차 만들어낼 경우 중국의 시가총액은 무려 50조 달러에 달하게 된다. 상해종합지수의 시가총액이 15조 달러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서 보유 비중 40%를 채우려면 6조 달러의 자금만으로 충분하다. 그렇지만 중국의 시가총액이 30조 달러에 달하면 12조 달러가 필요하고 50조 달러에 달하면 20조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작년 9월 미국에서 금융주를 가동시키면 중국 당국은 자본시장의 일부를 추가 개방하여 2014년에 준하는 유동성 장세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경우 상해종합지수의 시가총액은 30조 달러를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고 바로 이 시기 중국이 자본시장을 추가 개방하면 미국은 큰 부담을 안게 된다. 그리고 한 번 큰 장을 만들고 난 다음 또 한 번 큰 장을 만들어낼 경우 중국의 시가총액은 50조에 달하게 되는데 이 시기 자본시장을 대폭 개방할 것이다. 우리 시장이 자본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난 다음 10수년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비중은 40% 중반을 유지한 바 있었다.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비중 가운데 미국 자금이 대부분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폭과 시기는 미국 국익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재의 위치에서는 6조 달러만으로 중국의 시가총액 40%를 매입할 수 있지만 향후 2번의 큰 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20조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 어느 시기 대폭 개방하느냐에 따라 10조 달러 전후라는 실물경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금액이 양국 간의 심각한 이해관계를 불러일으킨다. 작년 9월 중국이 유동성 장세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난 후 금융주 상승 구도를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심각한 이해 충돌 때문이다. 중국이 자본시장을 추가 개방하더라도 큰 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이참에 대폭 개방을 원하는 미국과 조율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는 당장은 최소치로 개방하더라도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과 관련한 일정표를 제시하면 해결될 수 있고 이 과정으로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이 높다. 양측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고 미중 정상회담 이후 서로가 제재를 하나 둘씩 풀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적에 필요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상승 구도에 속하는 종목의 경우 발생하는 하락보다 이후 더 강한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어 어떤 움직임에도 차분히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하겠다.